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바바 그룹이 공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시리즈 Q&A 기술 보고서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들은 대부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잖아요. 꼭 그래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모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QWEN입니다. 알리바바가 야심차게 내놓은 오픈소스 모델인데요. QN1이라는 중국어에서 왔다고 해요. 수천 개의 질문이라는 뜻이라는데 이름부터가 이 모델이 가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죠? QN 개발자들이 논문에서 지적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소수의 기업만 독점하고 있으면 연구 커뮤니티 전체로 봤을 땐 발전이 더디다. 재현도 안 되고 마음대로 고쳐보기도 어렵고 접근조차 힘들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QN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 기업들과 경쟁할 만한 AI를 맨바닥에서부터 만들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위대한 AI가 그렇듯이 그 시작은 바로 데이터.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숫자를 보세요. 3조. QAON의 가장 큰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들어간 텍스트와 코드 토큰의 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정보의 바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죠. 결국 모델 성능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바로 이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레시피를 썼을까요? 이 슬라이드에 그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언타이드 임베딩. 이건 뭐냐면 모델이 단어를 입력받을 때 쓰는 사전이랑 단어를 출력할 때 쓰는 사전을 분리했다는 뜻이에요. 이걸로 표현의 유연성과 풍부함을 확보한 거죠. 두 번째는 로퍼입니다. 회전식 위치 임베딩인데 쉽게 말해서 문장 속 단어의 상대적인 순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특히 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RMS 놈을 작용했고요. 기존 방식보다 계산은 훨씬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해서 이런 거대 모델 훈련의 효율을 극대화한 아주 똑똑한 선택이죠. 마지막으로 스위글로 활성화 함수. 이건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가 흘러가는 길을 더 정교하게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능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이런 기술적 결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QN이 왜 강력한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훈련된 모델도 사실은 그냥 엄청나게 똑똑한 지식 엔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쓰고 싶어하는 그런 유용한 AI 비서가 되려면 인간의 의도와 기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도록 정렬, 얼라이먼트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QN은 이걸 위해서 이미 검증된 2단계의 정렬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도 미세 조정, 즉 SFT죠. 사람이 직접 만든 양질의 대화 데이터를 모델에게 보여주면서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기본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RLHF입니다. 모델이 내놓은 여러 답변을 보고 사람이 직접 이게 더 좋은 답변이야 하고 순위를 매겨주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델은 단순히 말을 하는 법을 넘어 어떤 대답이 더 좋은 대답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델의 실용성을 결정짓는 정말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차이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순히 기능이 다르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훈련이 세상의 방대한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과정이라면 이 정렬 과정은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사회화 과정 같은 겁니다. 그냥 다음 단어를 예측하던 텍스트 기계가 드디어 우리와 소통하는 파트너로 진화하는 순간이죠. 자, 근데 QNN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QN 시리즈는 그냥 뭐든지 적당히 잘하는 범용 모델 하나만 만든 게 아니에요. 특정하고 아주 까다로운 작업을 위해서 설계된 말 그대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 기여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딩 전문가, 코드 QN입니다. 범용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코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킨 거죠. 말 그대로 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 바로 수학 문제 해결에 특화된 MHQN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잡한 수학적 추론은 일반적인 언어 모델들의 대표적인 약점 중 하나잖아요. QN은 이 한계를 그냥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모델들은 단순히 텍스트만 생성하는 걸 넘어서 하나의 에이전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외부 도구를 자기가 직접 호출해서 복잡한 계산이나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식이죠. 이건 정말 강력한 기능이고 QN이 가진 핵심적인 강점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QWE안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부터 아키텍처, 정렬, 그리고 특화 전략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잘하는데 성능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이제부터는 객관적인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서 그 답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종합지식평가 벤치마크 MMLU 결과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14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Q&EN 모델이 비슷한 체급인 라마2 13B 모델을 그냥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점수 차이가 엄청나죠? 거의 압도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5배나 더 큰 라마2 70B 모델의 성능에 정말 바짝 따라붙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인 효율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논문 저자들도 바로 이 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더 작고 효율적인 14B 모델이 저 거대한 70B 라마2 모델을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겼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조건 모델 크기만 키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 데이터와 아키텍처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성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모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코드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휴먼 이벨 벤치마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QN챗 14B 모델이 다른 오픈소스 경쟁 모델들을 상당한 격차로 따돌리고 있죠. 앞에서 설명했던 그 방법론이 실제 결과로 완벽하게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Q&A는 그냥 또 하나의 괜찮은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누구나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생태계의 가능성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QON처럼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폐쇄형 AI와의 성능 격차가 무섭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인공지능 생태계의 미래 지형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